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뜨거운 햇볕과 강렬한 자외선에 피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노화는 주름뿐 아니라 탈모, 기미, 검버섯까지 피부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문제는 피부뿐 아니라 이제 뼈가 시큰거리고 몸 전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피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전신 건강도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는데 피부는 물론이고 건강한 나를 지키자. 여름철 강렬한 햇빛 아래 무너진 피부 건강 되찾는 법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요즘같이 자외선이 많은 계절엔 외출 자체가 공포라는 한 여성. 피부에 자외선 차단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겉모습 생길까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어요. 피부가 얼마나 걱정되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가렸을까요? 심지어 마스크 안에 또 다른 마스크가 있네요. 이렇게 마스크를 두 개나 쓰고 계세요? 피부 때문에요. 마스크 속 감춰둔 그녀의 피부 상태는 눈 밑으로 기미가 짙네요. 아이고, 검버섯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 상태가 많이 좋아진 거라네요. 피부과도 레이저 시술도 한 5번 정도 받았고요. 레이저 시술 받을 때는 좀 잠깐 괜찮았다가요. 또 시간 좀 지나가면 또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 그때뿐인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 진한 기미와 색소 침착이 온 얼굴을 뒤덮었던 그녀. 치료받은 후에도 기미가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어디 아픈 거 아닌 거 모르겠네. 그녀의 걱정거리는 피부만이 아닙니다. 탈모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고요. 여기저기 뼈마디가 시큰거리기 시작했다네요. 팔다리에 약간 검버섯처럼 있어서 제가 이제 재생되라고 이제 바르고 있어요. 그녀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 얼굴 한번 볼게요. 마스크 네. 살짝 내려보시고, 네, 이쪽에 색소가 좀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 이쪽에도, 그리고 이마에도 아주 작은 색소들이 좀 전반적으로 분포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름철에 콜라겐이 변성이 되게 되면 잘 지지하고 있어서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피부에서 이 콜라겐이 성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처짐은 조금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팔자 주름이나 이 마리오네트 라인 쪽으로 더 주름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상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걸까요?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기미와 주름, 모공 등을 봤을 때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또 다른 문제점. 잡티가 많이 생겼다는 건 흑색종이 생길 확률도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색종이 뭐예요? 피부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진 암입니다. 단순히 겉보기에 속상했던 기미와 잡티가 암의 경고일 수도 있다. 앞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평생 젊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왜 이렇게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걸까요? 피부 노화를 결정짓는 콜라겐은 25세 이후 매년 줄어 40대엔 20대의 절반 수치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 감소를 시작으로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그리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같이 혈관 건강에도 위기가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콜라겐이 부족하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피부 때문에 고민인 분은 여기 또 있습니다. 58세 김숙자 씨가 바로 그 주인공. 피부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 중이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다는데요. 하는 건 뭐예요?
선크림이요. 선크림이요? 예, 끈적거리는 게 싫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등산용 마스크에 선캡에 이게 다 뭔가 싶지만 나름의 피부 관리법이랍니다. 빈틈없이 꽁꽁 최대한 노출이 없도록 온몸을 철저하게 가려줍니다.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비 오는 날 이렇게까지 무장을 한다고요? 무슨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피부에는 자외선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하려고 이렇게 싸매고 나왔습니다. 살다 자외선 막으려고 비 오는 날 이렇게까지 하는 분은 또 처음 봅니다. 차 안에 들어와서야 경계 해제. 이제야 불편한 보호구들을 풀어주는데요. 이렇게 피부에 집착한 지 5년이나 되었다네요. 친구들 모임에 가고 동창 모임에 가면은 다른 친구들은 팽팽한데 저는 몇 살 더 먹고 나이 들어 보이고 하니까 주름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속상하죠. 친구랑 한번 피부과에 갔었어요. 제 피부가 안 좋으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피부과에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보고 친구랑 10살 차이 나 보인다고 그래요. 너무 충격 먹었어요, 진짜. 50대가 된 이후 갑작스럽게 생긴 기미는 물론 커지는 모공의 각종 트러블까지. 심지어는 몸 전체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나도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피부 관리에 워낙 무심했던지라 이제야 조금씩 신경을 써보고 있다는 숙자 씨. 요즘 트러블이 피부에 올라와 특히 세안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사실 귀찮을 때도 많지만 피부 노화가 시작되고 있는 요즘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자극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세수 끝난 거 아니었나요? 이건 역시 요즘 그녀가 미백을 위해 하고 있다는 세안법이라는데요. 숙자 씨 얼굴 벗겨지시겠어요. 저 친구가 피부가 좋은데 그 친구도 꼭 쌀뜨물로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추천해서 알려줘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바탕 세안을 마치고 난 뒤 이제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듯한데요. 피부 건강을 위해 햇살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외출을 삼가고 있답니다. 해가 강한 여름에는 특히 더 주의하고 있다네요. 밖에 나가면 이것저것 착용해야 될 게 많고 자외선 때문에 그래도 집안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한편 또 다른 피부 고민으로 온몸을 무장한 여성이 있습니다. 긴 바지에 긴 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인데 이게 무슨 일이죠? 땀을 흘리면 노폐물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피부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간단하게 운동하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피부에 노폐물을 빼려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지금 제일 두 가지 고민은 홍조, 빨개지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 띠를 약간 요게 이른 요 지금 화장을 약간 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기미. 죄송한데 혹시 얼굴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지울까요? 네. 정말 많이 다르려나? 예. 나오죠. 톤이랑 이렇게 확 바뀌죠. 예. 화장으로 감췄던 문제점들이 드러나 보이긴 하네요. 2년 전 갱년기를 맞으면서 피부 고민이 시작됐다는 진경 씨. 각종 기미, 잡티는 물론 얼굴에 가득한 홍조도 고민입니다. 그리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밑이 휑하니 꺼져 보이는 상황.
예전에는 뭐 간단한 화장만 하고 나가도 잡티나 이런 것이 그다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제가 피부가 조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심히 넘어갔던 게 이게 누적이 됐는지 어느 순간에 그 탁 눈에 들어올 정도로 피부가 안 좋더라고요. 그때 조금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게 조금 이제 지금 와서 아쉽죠. 예, 지금 와서는 너무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방심한 사이에 50대인 본인의 얼굴에서 80대 어머니의 피부를 느꼈다는 진경 씨.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관리에 돌입해 보지만 늘 좋았던 피부였던지라 관리법을 잘 모르는 게 현실. 피부에 좋다길래 운동도 해보며 땀을 빼보지만 후끈한 날씨 때문에 모공이 커지진 않을까 되려 다른 고민이 생긴답니다. 결국 오늘 운동은 실패. 운동은 더 하고 싶은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열감이 너무 심해서 그냥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요. 운동 후 귀찮을 법도 하건만 피부를 위해 바로 세안에 나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좋아져라 관리해보지만 거울을 볼 때면 기미, 잡티 등 가릴 곳만 유난히 눈에 띈다는 진경 씨. 가리고 또 가리고 화장의 파라리 기미 잡티 가리기입니다. 가릴 부위는 얼굴에만 있지 않습니다. 숱이 적어져 훤히 보이는 정수리에 점점 넓어지는 이마까지 손갈 것이 많습니다. 제가 약간 여기 지금 파고들고 제 일부러 머리를 묶었는데 여기 M자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좀 많이 비네요. 부분 가발도 한번 사봤거든요. 홈쇼핑에서 구매를 해서. 근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피부 노화에서 어느새 탈모까지 관리를 해도 고민은 점점 늘어나 최근에는 식습관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는데요. 무슨 음식이 제일 도움을 드리세요? 아, 피부에 좋다고 그래서 지금 도가니탕을 끓였거든요. 피부엔 콜라겐, 콜라겐은 도가니. 그래서 최근 도가니탕을 즐겨 먹고 있다는데요. 피부에 좋다는 건 다 따라하고 있건만 변화는 1도 없다고 합니다. 탄력 있는 피부로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셀카 타임인가요? 이게 뭐야? 왜요?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보이실까요? 사진을 찍으면 미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는데 두 분 다 충격 받을 만했네요. 휴대폰 속 얼굴을 만나지 않으려면 현재의 나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정밀 검사에 나섰습니다. 김숙자님은 지금 현재 다른 피부, 그러니까 평균대, 연령 평균대의 피부 나이에 비해서 지금 한 3살 정도 더 높게 나오셨는데 지금 주름, 그리고 모공, 그리고 색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전반적으로 다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이마에서부터 턱 끝까지 전반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진경님은 특히나 색소가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눈 주변으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시는 요 색소들이 있죠. 이렇게 기미가 좀 많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홍조도 굉장히 그래프 수치상 다른 연령대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태양을 피해 다녔던 숙자 씨와 피부 속 노폐물 제거를 위해 노력했던 진경 씨. 과연 이들은 2주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많았던 고민들을 타파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노화 시계를 늦출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부족해진 콜라겐 먹을까 바를까 맞을까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줬던 의사 삼총사 그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이번엔 콜라겐을 지키는 법입니다. 오, 이거 기대되는데요. 진짜 오는데 진짜 덥더라. 요즘 날씨가 너무 땀도 너무 많이 나고 또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저 이제 너무 덥고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저는 기미가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안 보이시는데 아 화장을 하신 거군요. 선생님은 그때 다른 거는 귀찮아서 그러니까. 예, 먹는 걸로 채우겠다 맞아요. 하셨는데 뭐 잘 드시고 계신가요? 저도 막상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챙겨 먹게 되고 그래서 좀 갔어요 그 사이에. 가봐요. 많이 가셨군요. 피곤해 많이 피곤해가지고 네. 갔어요. 저희가 그때 봄에 아마 촬영을 했었죠. 그래서 그쵸. 그때에서 네. 하기로 했는데 이제 또 계절이 또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더운 여름이 되면 콜라겐이 파괴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제일 중요한 이제 이유는 광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강해지고 이제 외출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이제 자외선이 피부에 이제 활성산소를 이제 증가시켜서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주범이죠. 옆에 또 공범이 또 있습니다. 공범은 이제 열노화라고 해서 열에 의해서 피부가 노화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상적인 이제 피부 온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온 뭐 36도, 37도 요 사이보다는 좀 낮은 한 31에서 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라는 게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고개에 이제 콜라겐을 파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옆에서 이제 지금처럼 여름처럼 막 너무 덥고 지금 여기 촬영 장소도 너무 그러니까. 덥잖아요. 이게 네. 막 그래서 조명도 있고. 조명도 있고 콜라겐들이 막 파괴되는 그렇죠. 이런 게 네네. 이제 주범이 공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콜라겐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워지면 파괴되는 피부 속 콜라겐 식히면 지킬 수 있을까요? 콜라겐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고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 정호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비법은 네. 요겁니다. 뭐예요, 그게? 저도 소품을 지난주에 재민쌤이 준비하셔가지고 저도 오.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자, 하시네요. 느껴지시나요? 제가 오.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과연 그냥 시킨다고만 다 해결이 될까? 그게 과연 정답일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의문이 안 들고 저는 항상 이렇게 들고 이래서 제가 다닙니다. 네. 실험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잘 안 믿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무더위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 앞으로 직행. 보통 저렇게 열을 식히지 않나요? 실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10분간 자전거를 타게 한 다음에 그 각 상황별에 따라서 온도와 수분을 이제 측정을 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때와 선풍기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했을 때 운동을 마치고 각각 5분을 경과시킨 다음에 온도와 수분을 각각 또 따로 측정을 했죠. 가만히 열을 식히니 이상적인 31도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선풍기의 경우 온도는 잘 내려갔지만 피부는 다소 건조해졌고요. 에어컨으로 열을 식힐 때 피부 온도는 뚝 떨어졌지만 훨씬 건조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을 내려도 피부 건조까지 유발. 그야말로 피부 노화에 가속을 붙이는 셈입니다. 그 실험 결과를 보면은 직접적으로 닿는 그 냉각의 바람은 오히려 피부를 더 주름도 많이 가게 만들고 노화도 더 촉진시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야말로 이런 에어컨 바람은 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게 유지를 하는 게 콜라겐 분해 효소를 좀 활성화를 좀 덜 시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결국에는 피부 장벽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수분 함유율이 이제 피부의 건강에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피부 건강에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런 목 쪽에 경동맥이 있는 쪽에 수분을 좀 보충을 해주든지 묻혀준다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얼굴로 생각이 드네요. 가는 혈액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생각 못했네. 그럼 콜라겐, 자외선을 잘 막으면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면 아까 식히는 방법만으로는 사실 콜라겐을 지키기에 역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재민쌤은 그러면 어떤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걸로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저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된다. 이제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자외선을 막는데 충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로 갑자기 받아들이는데요. 궁금하시죠? 아, 궁금합니다. 네, 또 뭐 궁금하실 준비하셨나요? 것 같아서 네. 제가 실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함께 보시죠. 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콜라겐 파괴를 부르는 여름철 강한 자외선 막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실내외 공간의 자외선을 측정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생각은 어디서 자외선이 제일 높게 나올 것 같으세요? 높은 거는 당연히 뭐 밖에서 야외에서 하는 게 가장 높을 것 같고 저는 의외로 난 차 안이 너무 덥던데. 밀폐돼 있으니까. 그리고 왠지 좀 반사도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계속 더 집중적으로 또 계속 노출돼 있기도 하고 네. 먼저 야외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자외선 수치가 어마어마하네요. 마스크는 생각보다 수치가 낮네요. 다음은 차 안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차 안이 생각보다 엄청 낮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결과 보니까 또 실내는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또 수치가 굉장히 높게 또 나오긴 엄청 높게 하네요. 나왔네요. 네네. 마지막으로 커튼을 쳐보니 실내의 자외선 수치가 뚝 떨어졌습니다. 결과를 보니 저도 실내에서 이제 꼭 커튼을 쳐야겠네요. 커튼만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수치가 제일 작은데. 근데 저게 3이라는 숫자도 제가 알기로는 낮은 수치는 꼭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이제 실외에 비해서 이제 3, 저 수치가 많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가 작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피부에 안전한 자외선 노출 정도는 0.1, 8시간 이하로 햇빛을 쬐는 양입니다. 그러니 이 수치가 3만 되어도 기준보다 무려 30배나 높은 양인 거죠. 그래서 3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네요. 그러게요. 네네, 0.1. 태양광선은 이제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이제 가운데 무지개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있고, 이제 빨간색 쪽 끝쪽에 원적외선이라고 알려져 있는 적외선, 그다음에 보라색 쪽에는 이제 자색 영역 외를 뜻하는 자외선,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제일 짧은 자외선 C는 오존층에 거의 흡수가 다 되기 때문에 뭐 실제로 피부에 미친 영향은 없어요. 네. 근데 자외선 B는 이제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아서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는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자외선 남은 거 하나인 자외선 A가 그렇죠. 자외선 A는 세기는 약해요. 근데 이제 지표면에 도달한 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파장이 길기 때문에 창문을 이제 뚫고 통과를 하죠. 그래서 피부에도 깊이 침투를 해서 우리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피부 노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켜야죠. 네. 자외선을 이제 막으려면 실내에서도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됩니다. 그렇구나. 콜라겐 지키는 법, 과연 최선은 채우는 것일까요?
뭐 근데 저희는 열을 식히는 것도 좀 다 안 되는 거고 바르는 것도 부족하다. 그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지난번에 저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채우는 거.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사실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바르거나 먹거나 이렇게 한다고 바로 그런 효과가 탁 나타나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여러분들 의문을 또 가지니까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건 이제 방사성 동위 원소가 포함된 콜라겐을 이제 쥐에게 섭취를 해서 이제 콜라겐이 얼만큼 흡수가 됐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는데 얼마나 빠른 시간에 검출이 되는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하루 이틀? 거기까지 피부로까지 가려면 일주일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무려 30분. 너무나도 네 정말 빠르게 이제 검출이 됐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도 얼마나 이게 또 유지가 됐는지를 또 했는데 한 24시간 이후에도 검출이 됐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네. 그래서 어떤 콜라겐 제품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제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한 5,000달톤 이제 굉장히 고분자 그 콜라겐들을 이제 과 함께 좀 약간 저분자 뭐 300달톤 정도 되는 이제 저분자 콜라겐들을 흡수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분자 콜라겐을 흡수한 경우에는 체내 흡수율이 한 200배 이상 더 흡수가 됐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200배나요? 네, 200배나. 최근에는 아주 작은 요즘은 173달톤까지도 줄인 아주 획기적으로 작은 이런 콜라겐까지도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와, 진짜 작게 나오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 더 작아지고 더 많이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네. 이 콜라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이제 고분자, 뭐 저분자, 더 미세한 더 걸 했을 때 어쨌든 좀 작을수록 더 흡수가 잘 되는 이게 피부 또 배리어라든지 장벽을 통과할 때 좀 작은 것들은 더 잘 된다라는 작은 콜라겐일수록 작으니까 흡수가 더 잘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조금 더 체내에서는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저분자의 콜라겐 173달톤의 그런 것까지 이제 나오니까 흡수가 점점점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우리가 더 콜라겐을 더 그렇죠. 채워 넣을 수 있고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우리가 그 콜라겐 지키는 법을 이제 알아봤잖아요. 네. 콜라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좀 어떻게 생각해? 일단 쉬운 거는 역시 채우는 거. 채우는 거? 네, 일단은. 그렇지. 아니죠. 이분들 안 되겠네. 왜? 아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피부는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네. 아, 여기도 그래서 이제- 귀찮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이제 열 안 오르게 열 내리고, 그치. 그렇죠? 자외선 막고, 콜라겐 채우고. 네. 그래서 전부 다 하는 게 우리 콜라겐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네, 저도 이 얘기에 사실 귀찮긴 하지만 정답이죠, 이게.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는 네, 다 다 하고 하는 게- 저도 이제 다음에는 네. 세 가지를 다 하고 다음번에 또 달라진 모습으로 네.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다음에 또 하는 건가요? 뭐지, 그거는? 이거는 뭐 일단은 저희 결과가 중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 콜라겐 한잔 하러 가죠. 좋습니다. 가자. 이번엔 자신만의 노하우로 콜라겐을 잘 지키고 있다는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짜잔. 아유, 우리 형님 예쁘네. 지인과 함께 나들이에 나온 그녀. 그런데 가만 보니 지인만 찍는 것이 아니었군요. 사진을 이렇게 자꾸 찍어. 이런 거 다 안 찍어놓으면 나중에 사진 쓸 게 없어. 그러면 줌을 당겨서 오케이. 이거 얼른 다 찍어놔야 돼, 형님. 그래야지 내가 일할 때 힘들지가 않아.
일할 때 사진이 필요하다? 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어딜 가나 사진 촬영은 필수라는 이분. 무려 SNS 친구가 10,000명이 넘는 여행 인플루언서였네요. 주요 컨텐츠가 여행인 만큼 이곳 저곳 많이 돌아다니고 밖에서 활기차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그녀. 어머나, 그런데도 피부는 어쩌면 이렇게 고우세요. 그야말로 탄력 넘치고 광나는 피부네요. 아유, 다 했다. 자, 아유, 힘도 안 들어? 나도 이제 60대 중반으로 들어가니까는 힘들어, 모든 게.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자연 속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나도 이제 60대 막 들어서니까 더 나는 열정적으로 되는데? 이분이 60대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세 된 차동신입니다. 한눈에 봐도 또래보다 모공 하나 없이 매끈한 그녀의 피부. 겉만 보고 그냥 넘어갈 순 없죠. 피부 속까지 꼼꼼히 살펴보니 60세 나이임에도 불구 모공과 피부결 등 모두 합격점을 받았네요. 그러나 그녀가 건강한 피부를 갖기까지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갱년기가 되면서 갑자기 막 이게 화끈하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홍조도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건조해지는 거예요. 막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막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인데 주변에서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너 왜 이렇게 됐니?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안은커녕 막 노안이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관리해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 돌입 들어갔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피부 건강을 되찾은 뒤 더 젊고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차동신 씨.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그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형님과 야외 나들이를 나섰다네요. 여기 와서 매미 소리 처음 듣는다. 진짜? 응. 와. 좋다. 나는 요새 더워서 그런지 피부가 이렇게 빨갛게 되면서 아주 힘들어. 꿀팁 좀 가르쳐줘봐. 내가 꿀팁 알려줄게. 잦은 야외 활동에도 피부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노하우, 대체 뭘까요? 짠! 이거 뭐야? 아이스박스 안에 어째 먹을 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내가 야외 활동할 때 필수로 가지고 다니는 거야. 팔토시 짠! 짠! 합체! 바로 이걸로. 요거가 우리 피부를 지켜줄 소중한 보물단지야. 냉찜질을 해줄 건데 이게 그냥 냉찜질을 그냥 하게 되면 얼음팩이잖아, 이거. 위험하잖아. 그래서 요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여기 딱 대는 거야. 시원하지? 시원해. 근데 여기 있잖아, 형님. 우리 여기 경동맥 있잖아. 이 경동맥에 이렇게 대주면 여기에서 우리 피부 온도, 지금 뜨거웠던 이 피부 온도가 싹 내려간대. 앞서 전문의 선생님들이 알려준 꿀팁을 동신 씨는 이미 실천하고 있었군요. 아이스박스에서 뭔가가 또 나오는데요. 야외 나오면 2시간에 한 번씩은 발라줘야 되거든? 선크림을 이 정도. 이렇게 많이 발라? 형님, 얼굴에 자외선이 충분히 차단시키려면 이만큼의 양으로 골고루 바른다. 그 습관부터 들여야 돼, 피부를 위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외출 20분 전에 바르는 건 기본. 외출 후에도 2시간마다 덧발라주고요. 또한 얼굴 크기를 생각하여 충분한 양을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1마디 반 정도가 적당량이라네요. 이걸로 운동을 할 거야. 이걸로 무슨 운동을 해? 이렇게? 젊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겠지? 이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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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진다. 마법을 거두네. 뭐 피부에 좋은 거 먹는 거는 없어? 먹는 거? 먹는 것도 있지. 먹고 되시겠습니다. 뭐야? 그녀의 마지막 동안 피부 아이템은 이게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좋잖아. 맛도 좋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피부가 막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우선 66콜라겐은 3,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만들어진 고분자 콜라겐인 반면에 어류콜라겐은 초미세 입자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체내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 중에서도 생선 비늘에서 효소 분해하여 만들어진 어린 콜라겐의 경우는 어류 콜라겐보다도 분자 구조가 더 작고 또 피부 구조와 동일해서 피부나 뼈 등에 빨리 도달하고 채워지는 콜라겐입니다. 특히 순도가 높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의 경우 173달톤의 분자량으로 머리카락 단면에 15만 4천분의 1 크기라 장에서 바로 흡수되고요. 또 피부 재생 치료에도 활용이 됩니다. 저분자 어린 콜라겐은 자외선으로부터도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쥐에게 자외선을 노출시키고 어린 콜라겐을 투여한 결과 자외선으로부터 두꺼워졌던 표피가 유의미하게 정상화되었으며 늘어났던 주름의 깊이와 개수가 감소하였고 피부의 수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것만 챙겨 먹다가 20대 되는 거 아니야? 우리 20대 가자. 렛츠고 20대. 나들이를 마친 후 형님을 집으로 초대한 동신 씨.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예정이랍니다. 동안 피부인 그녀는 뭘 챙겨 먹고 사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 오늘 제가 샐러드 덮밥이랑 만두를 만들 거예요. 그녀가 선택한 오늘 저녁 재료는 바로 연어. 이 연어가 굉장히 또 피부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아주 우리 냉장고에 항상 있는 음식이에요. 평소 피부 건강을 위해 콜라겐이 풍부한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다는 그녀. 저분자 어린 콜라겐이 피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콜라겐을 넣은 물과 일반 물을 각각 준비한 뒤에 노른자를 넣어봤는데요. 12시간이 지난 뒤에 노른자를 꺼내보니 콜라겐 물에 넣은 노른자는 탱탱한 반면에 일반 물에 넣은 노른자는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173달톤 저분자 어린 콜라겐 1650mg을 섭취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섭취 4주 만에 피부 보습 효과 및 피부 각질량이 개선되었고요. 8주 만에는 피부 탄력이 또 12주 만에는 눈가 주름이 개선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궁합이 맞는 재료와 함께 요리한다는데요. 콜라겐은 같이 섭취하면 궁합이 좋은 성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비타민 E의 경우에는 콜라겐 합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콜라겐 감소를 예방합니다. 또 비타민 C는 콜라겐과 함께 섭취 시 콜라겐 재합성에 도움을 주고요. 아울러 셀렌이라고도 부르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또 신체 조직의 노화와 변성을 막거나 속도를 지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부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아연은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여 뼈를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연어와 비타민 E가 가득한 아보카도가 만나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연어 덮밥. 영양 만점에 만들기도 쉬워 그녀가 자주 먹는 메뉴랍니다. 피부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많은 공부를 하며 알아낸 비결이라네요. 형님에게 대접할 요리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이 요리 역시 피부 건강을 돕는 메뉴라는데요. 바로 콜라겐 풍부한 생선 살에 각종 채소와 버섯 등으로 속을 채워 영양 듬뿍 담은 생선 만두입니다. 다양한 생선 요리로 맛있게, 저 분자 어린 콜라겐으로 야무지게 피부 탄력 챙기는 그녀. 얼굴에 주름 하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형님 나오세요. 아이고 정갈하게 그냥 한 상에 차려졌네. 이제 다 한 거야? 맛있는 냄새가 막 나더니 근사하다. 동서 덕분에 그냥 눈호강, 입호강 다 하게 생겼거든. 맛있게 드셔요, 형님. 굉장히 쫀득쫀득하지 않아요? 난 그래서 좋더라고. 체내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나이임에도 불구 아주버님도 피부 좋아지게. 내가 이거 좀 짜줄게. 자신만의 비결로 물 쓸 틈 없이 콜라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채운 덕분에 그녀는 콜라겐을 지키고 인생 2막을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지금과 같기만을 바란다는 동신 씨. 예쁘다는 소리보다 피부 좋다는 소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저한테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렇다면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피부 유지해보려고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피부 건강에 고민이 많았던 두 여성. 이들은 과연 건강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찾은 김숙자 씨의 집. 요즘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요. 전과는 달리 자외선 차단제도 충분한 양으로 챙겨 바르네요. 가을이 오면 피부 건조는 더 심해지는 법.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콜라겐 충전도 잊지 않습니다. 쉴 때도 피부 속 콜라겐을 깨우기 위해 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피부 건강을 위해서 화이팅! 엄마, 이게 콜라겐이라서 피부에 좋대요. 이게 좋은 거야? 맛은 어떤가요? 맛있죠? 예, 예. 그냥 물만 먼저 아니. 잠깐만. 이거 식약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650mg입니다. 다만 국내 콜라겐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은 단 3.6%밖에 안 되므로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성 콜라겐인지 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잘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운동 시작합니다. 사이좋은 모녀는 운동도 나란히 눈은 눈에 힘을 빼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피부 탄력 놓치지 않기. 2주 동안 각자의 집에서 각계전투를 벌인 이들. 과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줄까요? 안녕하세요. 네. 김숙자님부터 먼저 결과 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그 결과는? 이전에 피부 나이가 61세셨는데 이번에 검사한 결과 피부 나이가 60세로 한 살 더 젊게 나오셨고 모공을 보시면 모공이 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일단 진경님은 이번에 결과는 54세, 2살이나 조금 더 젊게 나오셨어요. 네. 지난번에 좀 색소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색소가 많이 좀 개선이 되셨어요.
2주 만에 이렇게나 대단하네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2살이 어려졌대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더 젊게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죠. 검사 결과 좋게 나와서.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화이팅! All I do is dream of you the whole night through. With the dawn, I still go on dreaming. 채널 A